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최신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또 항생을 실시간 리딩 중계로 보고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07% 오른 3,256.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양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대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2.28% 내린 29,886.3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는 무역전쟁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등 대외 악재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여건만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만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 날이잖아요. 이틀 연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3월달 들어서면서 3월 장에 대해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최근에 뉴욕 증시가 이제 많이, 위아래로 쳐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상방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지지와 저항대도 가리면서 세부적으로 좀 진입 자리를 어떻게 잡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방 때 이제 3월, 2월 달은 이미 마감을 했고요. 그렇죠? 3월 달 들어서면서 좀 누적 수익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자, 3월 목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증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내비친 뒤에 이제 관세 발작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런 우려들이 완화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거든요. 자, 그렇다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함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됐죠? 바로 어제 바로 무역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락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제 방송 물론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과 S&P를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면서 저점까지도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 저항대를 잡아내렸습니다. 그 저항대를 무너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양봉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다시 상방 움직임을 바뀌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벌 무역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시키면서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차트상에서는 저점에 대해서의 저항대는 돌파를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양봉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차트에 이렇게 나오니까 무역 전쟁의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증시의 상승세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차트를
먼저 봐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네. 뉴스 이벤트로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의 관련 협상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은 어느 정도 한 거로 보이는데, 차트 상에서도 저점에 대해서는 돌파를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점이자 전고점이거든요. 그렇죠? 1월 말까지 거의 한 작년도 9월, 10월부터 쭉 올라오면서 1월 말까지 쭉 올라왔어요. 뉴욕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왔는데 2월 초에 잠깐 떨어졌다 그걸 회복하고 있는데, 그 1월 달 말에까지 올라왔던 뉴욕 증시에 대한 고점까지도 충분히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 상방 움직임으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좀 저항대를 좀 잡아드리면요. 네. 고점으로 좀 봐주시면은 일단은 7010 라인 때까지 봐주셔야 되는데, 7010 라인 때까지 올라갈 가능성 좀 무난하게 보여지고요. 진입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을 받으면 진입을 하는 게 좀 좋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자리는 6,864입니다. 네. 6,864에다가 일단은 6,862.75에다가 저항대를 그어두고요. 그리고 나서 움직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로서 움직임을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보다는 조금 덜 올라왔어요. 덜 올라왔는데 그래도 전고점 2,782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방세를 밀린다고 하면은 2,710 라인대에다가 저항대를 그어두고 떨어지면 바로 매수로 대응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이전에서 전고점 돌파를 움직임 보이면 바로 매수로서 추격적인 대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글로벌 증시는 1월 말까지 이전 말씀드렸다시피 2월 초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네. 다우지수와 S&P, 나스닥까지 전체적으로 급락하다가 반등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다시 또 전고점에 그 떨어졌던 구간에 대한 그 슈팅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받으면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또 그 떨어진 구간을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슈팅 자리로서 말씀드린 전고점 자리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어제 지지받고 이미 올라온 형태, 저항대를 돌파하고 다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로서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S&P와 나스닥, 다우지수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뉴욕 증시 3대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증시의 항생도 현재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같은 방향으로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신뢰감이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좀 같이 글로벌 증시도 항생 대응하시거나 국내 선물 대응하실 때 글로벌 증시도 같이 봐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요. 또 유럽연합과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 협상이 종결됐다는 영국 총리의 발언 이후에 영국 파운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금값은 증시와 달러 강세에 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차트에도 뉴스 이벤트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 잘 나왔네요. 그렇죠? 네. 달러 약세로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골드는 떨어졌습니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달러 움직임이 워낙 강해가지고 같이 움직였는데 골드도 떨어졌죠. 그렇죠? 네. 지수 상승했죠. 그렇죠? 그래서 골드는 떨어졌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최근에 저는 계속적으로 달러 강세로 보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로서 보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는 달러가 떨어지면서 유로를 좀 밀어준 모습인데 매수 추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한 1.24000까지 올라오면은 그때는 매수로서도 전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것도 한데 아직까지는 거기 라인까지는 좀 올라오려면 좀 멀었고요. 아마 오늘 장에서 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달러 강세로서 봐주시는 게 저는 또 좋을 것 같아요. 강세로 봐주시면 유로 매도로 대응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매도로 대응을 잡아주는 거고, 매도로서 움직임 잡는다고 하면 1.23700 지금 거의 근처 왔거든요. 그렇죠? 1.23700이나 1.23720 정도에서 매도로 손절가 한 15개에서 18개 정도 잡아서 매도 대응 한번 해볼 법도 하고요. 손절가 건들면은 매수로서 움직임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드 네. 같은 경우에는요. 골드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골드 같은 네. 경우에는 달러 약세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지수 상승이 골드를 좀 안전자산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인 골드 가격은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많이 안 떨어지고 또 막판에 차트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이제 커싱 지역에 있어서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원유 재고량이 감소하고 또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국제 유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2.2% 상승을 했고요. 브렌트유는 1.8% 상승을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2월 14일 이후에 일간으로는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제 유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차트에서 많이 상승을 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치 예상치보다 재고량을 예상할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그렇죠. 네. 예상을 했는데 예상 실제치를 재봤는데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 그보다 하회하는 재고량이 나왔습니다. 재고량이 예상보다 계속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일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나오고 있고요. 기름값 또 오르게 생겼어요. 또 올랐죠. 그렇죠? 네. 63달러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 상승 어떻게 됐죠? 지수 어떻게 됐죠? 상승했죠. 그렇죠. 확실하게 네, 상방으로 상승했습니다. 밀어졌습니다. S&P, 네. 나스닥 같이 밀어졌죠. 5일 같이 지수 상승에 이끌리면서 같이 상방 움직임. 거의 지금 12시 11분쯤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움직임이 지수 상승이 5일 상승 그리고 5일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차트 속에 딱 녹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하게 네. 확인하시면은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일은 계속적으로 매수로서 진짜를 잡아보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매수로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을 알아봤고요. 이제는 매매 복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방송 중에도 3번을 진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청산해서 또 수익을 받고 2번은 리스크 관리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이 또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복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생 대응하기 전에요. 네. 어제 대응했던 매매 복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제가 3월 달에는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화끈하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거의 한 8번, 7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좀 확인해 주시면은 첫 자리는 일단 수익권으로 잘 대응했죠. 3465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진입자리 한번 잡았었는데 아쉽게도 체결 안 되고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두 번째 자리는 대응을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로서 대응했는데 손절효과 건드리고 또 그 네. 아래에서 매수로 대응했는데 또 손절효과 건들면서 첫 번째 수익 났던 구간에 대해서 손실로 돌아섰거든요. 네.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청산을 좀 짧게 잡았죠. 첫 자리. 그렇죠? 네. 짧게 잡았는데 이게 35틱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많이 올라간 거죠. 이거는 좀 대응을 못한 게 아쉽고 눌림을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했었는데 무너지면서 손절 효과를 건드리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은 그 다음 자리에는 매도로 봤습니다. 완전히 이제 하방세로서 상방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손절 효과를 2번 건드렸죠. 네. 그래서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뒀고요. 아니야 다를까 하방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는 움직임을 보여서 바로 3465자리 저항대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청산 거두고요. 다시 또 떨어졌죠. 네. 진입자리가 안 와서 보내고 있었는데 눌림받는 자리 다시 한번 매도 대응하면서 여기서는 본청했습니다. 플러스 2틱, 6틱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방세 대응하면서 저점까지 하면서 93틱 수익 거뒀고요.
마지막 자리도 제가 이거 말고도 마지막 자리도 평단가 낮추면서 좋은 수익 거뒀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거의 하루 만에 200T 넘는 수익 금액을 네. 마감 지으면서 수익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7번, 행운의 숫자 7번을 또 대응을 하셔서 또 엄청난 수익으로 많이 잘 마무리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매 복귀 마치고 이제는 또 시초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초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제 시초가 잡아야죠. 그렇죠? 네. 자, 어제 제가 대응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항상 시초가가 별로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시초가에 대해서 너무 기준을 두지 않겠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잡지. 원래 시초가 기준으로 초반 대응을 거의 무조건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초가에 대해서는 동시효과가 잡힌 호가라고 참고만 하도록 하고요. 시장 움직임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고, 오늘도 거의 11시 전에 3번에서 4번 정도, 많게는 5번까지도 대응을 할 생각으로 진입을 하도록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나스닥하고 글로벌 증시하고 그다음에 국내 선물도 같이 봐주셔야 되고요. 네. 일단은 지금은.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생이라는 종목 자체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초가 중심보다는 좀 더 상황을 보고 함께 참고하신다고 하셨고요. 자, 시초가가 33,391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나 갭 상승 뒤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나스닥과 국내 선물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생 관망세 가지면서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볼게요. 네. 국내 선물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전부 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네. 오전장에 시작한 증시들이 전부 다 갭상승을 합니다. 뉴욕 증시가 워낙 어제 무역 전쟁에 대해서 완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으면서 좀 호조가 나왔고요. 네. 상방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와 상생 지수도 갭 상승으로 나온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요즘에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좀 국내 선물 먼저 봐주시면은 갭 상승하고 나서 약간은 회복하려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은 이내 3073호 라인에서 결국에는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 네. 그렇죠. 국내 선물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3041 자리였거든요. 3041 자리 전저점이죠. 네. 전저점에 대해서의 어제 종가를 마무리를 하고 갭상승으로 상방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매수로서 움직임은 당연히 대응을 국내 선물은 매수로서 진입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갭 상승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저항대도 지금 돌파를 거의 했거든요. 일단 네. 하나만 좀 그어둘게요. 여기 딱 전고점에 잡아두고요. 300965 라인이거든요. 이미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받고 또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로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항생은 또 시초가에 물려있으면서 떨어졌죠. 바로 안 올라가고요. 네. 그렇죠? 국내 선물은 일단은 조금 더 보면서 참고용으로 볼 수 있는지 좀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저항대를 좀 그어드리는데 참고용으로만 좀 긋는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전장에는 나스닥의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10시부터의 움직임을 봐주시면은 제가 수직선을 좀 그어드릴게요. 9시 반 10시부터 여기죠. 그렇죠? 10시부터 움직임인데 일단은 하방세로서 좀 밀리고 있어요. 올라오는 움직임 꼭 나왔다가 전고점이죠. 이 라인이죠. 6,800 거의 90이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6,889 정도. 여기에서 약간의 벗어난 움직임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방세로 물려있는 저항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방세로 나온 거고요. 일시적인 매도 추세일지 아니면은 일시로 조정받는 구간에서 항생이 떨어지는 구간인지 아니면은 아예 매도로서 추세가 떨어지는 구간으로 갭 상승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매도 추세가 나오는지는 조금만 더 두고 보면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대응하지 말아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나스닥하고
글로벌 증시, 나스닥, 그리고 국내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대응하려고 하는 항생이란 종목에 대한 오늘장에 대한 움직임이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데이 트레이딩으로 일별 수익 금액으로 쌓아가면서 누적으로 만드는 목표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대응할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 선물은 솔직히 참고 거의 안 해도 되고요. 나스닥 보면서 국내 선물도 같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에 대해서 신뢰감만 가져가시면서 방향성만 잡는 거는 참고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항생은 조금 더 관망세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도 상승하고 있고 국내 선물도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항생도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은 다시 회복을 좀 해서 올라가는 모습,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전반적인 지금 차트 상황을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관망세를 봤을 때 다른 보조 지표나 아니면은 뭐 몇 분봉 보시잖아요. 뭐 200틱으로도 보시고 30틱, 뭐 3분봉, 5분봉 이렇게 보시는데 어떤 걸 가장 참고로 하시나요? 일단은 항생은요. 네. 시초가에 대해서 갭상승, 갭하락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평선을 굉장히 자주 보고요. 이평선 자주 보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도 좀 보는 편인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고를 안 합니다. 특히 항생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추세에 대해서 저항대만 잡으면서 대응을 하는 게 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차트 상관관계, 글로벌 증시까지도 방향성이 맞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 대응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조지표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장 오늘장에 대해서 항생 자체적인 움직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좀 봐주실 거면은 이평선을 꼭 봐주시고요. 이동평균선은 꼭 봐주셔야 되고 그 분봉 차트는 초반에는 5분봉에서 15분봉 그리고 11시 넘어서는 200틱이나 틱수를 봤을 때 200틱 이상으로 그리고 분봉으로는 최소 15분봉 이상으로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항생은 이렇고 기타 다른 해외선물 있죠. 크루드 오일, 골드, 유로, 나스닥, S&P 그리고 뭐 천연가스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파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무료 방송 마침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이제 리딩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오신 분들 제가 양안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 잠깐만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이전에서 이평선과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해주셨죠. 네. 모두 다 통용되는 거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평선과 그리고 항생을 대응할 때 이평선과 지지와 저항대 그리고 200대 기준으로 저항대를 그으면서 전고점과 전저점 그리고 슈팅 자리 그리고 헤드앤숄더라든지 역 헤드앤숄더 쌍봉 자리 트리플 구간 이런 거 모두 다 모든 차트에 녹여져 있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다고 봐주시면 좋은데 네. 다만 각 종목별로 어느 정도는 좀 특성에 맞춰서 성격에 맞춰서 봐줘야 될 거는 조금씩은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생은 초반에는 좀 보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10시 항생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죠? 10시 초반에 움직임이 많이 나오든지 아니면 안 나오면 10시 28분에서 30분쯤에 움직임이 거래량이 물리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때 움직임에 대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 자리 바로 잡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상방 움직임인지 하방 움직임인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기술적인 분석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또 참고하실 만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항생 이제 프로그램이 여름에 시작해서 벌써 해가 바뀌고 봄이 왔는데요. 봄에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이런 선물 시장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봄이 오면은 좀 특징이 있다,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계절 따라 계절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별로 말씀드리면 계절은 상관없고요. 네. 긴 휴일이나 긴 휴일을 앞두고 있거나 그리고 항생 같은 종목은 금요일장에는 좀 부진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계절 따라 다른 게 있죠. 뭐가 서머타임 있을까요? 적용제가 있죠. 네. 그렇죠. 미국 증시에서 이제 서머타임이 적용이 되면은 메인장이 10시 반으로 바뀌죠. 그래서 서머타임 적용하면서 증시가 1시간 빨라지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시장 대응하는 데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부담이 좀 없고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계절 따라서 뭐 시장 대응이 좀 변하거나 좀 급격하게 좀 변한다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벤트 있죠.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뭐 연준 의장에 대한 뭐 발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썸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긴 공휴일을 지나고 나서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계절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 제가 차트를 잠깐 봤는데 그 저항선을 그어 놓으신 거를 지금 접점을 해서 살짝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좀 매수 추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차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대응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초가 대응을 오늘은 또 하고 싶네요. 네, 네. 하고 싶고요. 왜냐면은 나스닥이 이제는 6,889 라인을 제가 잡아드렸을 때 하방세로 밀렸거든요. 그때 항생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이려고 하니까 항생도 결국에는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시초가 물리고 있는 형태죠. 그렇죠? 오늘 첫 대응 자리를 좀 빨리 좀 잡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대응 자리를 좀 잡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3386자리 정도에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시초가 대응 2월 달에 시초가 기준으로 대응하면서 제가 좀 많이 피를 봐가지고 네. 웬만하면은 시초가 대응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네. 어차피 대응 자리는 뭐 시초가 대응 안 하더라도 또 나오겠죠. 그렇죠? 또 나오고 시초가 대응 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현재 10시 28분이거든요. 이제 슬슬 10시 반이 다가오면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 준비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0.29% 상승한 3,266.49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계속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4,400대 정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데 일단은 33,386자리 이 자리에서의 시초가 대응 자리는 매수로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이제는 흐름이 좀 빠르게 자 슬슬 나오죠. 자 움직임이 빨라질 텐데 네. 국내 선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네, 다 올라가고 있네요. 자, 항생 같은 게 지금 전고점 부딪히고 있죠. 오늘 장에 대해서 고점을 부딪히고 있고요. 위에 저항대 좀 그어두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항생지수도 강세로 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65% 상승한 3380.96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다 지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대표님 차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슬슬 대응해보죠. 네. 10시 반인데요. 11시까지 거의 한 5번을 진입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열심히 성실하게 진입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계약으로 진입을 하고요. 네. 움직임 바로바로 좀 체결되는 자리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음봉 나오면서 지금 또 조정을 받았고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안 보인다. 10시 반 됐고요. 시초가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오늘장은 또 시초가에 대해서 좀 많이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죠. 네.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양봉으로서 움직임 충분히 35,500대, 36,600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면 매수로서 보는 게 좋고요. 저는 지금 이거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시초가 무너지면서 하방세가 나오고 있죠. 네. 자, 매도로 대응 준비하도록 하는데요. 33,390에서 매도로 오늘 첫 대응합니다. 네. 30분 지나고 이제 33,390에서 매도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손절호가는 22틱으로 잡으신 건가요? 자, 손절호가는 22개로 잡으면서 33,990에서 오늘 첫 자리 매도로서 지금 나오는 움직임이 진짜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네. 90 자리에서 시초가에서 대응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자, 90 자리 올라오면 바로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 자, 손절호가는 22개. 바로 자, 체결되면서 손절호가 바로 건드렸어요. 예, 바로 무너졌거든요. 네. 자, 일단은 바로 다시 한번 대응할게요. 바로 스위칭합니다. 네. 자, 일단은 꼬리를 만들면서 순간적으로 조정 받을 때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세로서 움직임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3,390 자리에서 33,398 자리에서 네. 다시 한번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대응 바로 이어서 하시는 거네요. 33,398에서 매도로 다시 대응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33,398에서 매도 대응한 오늘 첫 자리는 일단 22틱으로 내주고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손절호가는 아직 안 정했어요. 네. 손절호가 아직 안 정했고요. 움직임이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오면 확실하게 좀 털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34,35자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조정은 네.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최고점이 34,443이거든요. 네. 매수로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호가는 34,452에다가 일단은 34,452에다가 좀 잡아주시고요. 34,452에다 잡아주시고, 손절호가 청산 자리는 좀 기다려줍니다. 지금 위아래로 흔들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고요. 좀 화끈화끈하게 좀 대응하면서 결국에는 누적 수익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제 워낙 높은 수익 금액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에게 총알은 좀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결이 된 거죠? 33,398. 자, 52라인까지 올라오면 내줘야 돼요. 네. 매수로서 하방세로서 밀리는 움직임이 보였다가 다시 한번 또 매수로서 나오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전고점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야지 아마도 하방세로 밀릴 것 같은데 5위 자리까지 올라오면 완전히 매수로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5위까지 올라오면 손들어가 건들면은 매수로서 전환 자체를 아예 진입 자리를 매수로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자리는 33,390에서 매도 체결 후 손절호가 22틱으로 잡아서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요. 두 번째 대응은 33,398 매도 대응을 하셨고 손절가는 34,452로 잡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자리도 완전히 지금 지금 위아래로 매도로서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위아래로 저는 흔들리는 거라고 좀 보이는데 네. 일단은 바로 시장 대응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대기해 주시고 일단 두 번째 자리도 일단은 좀 내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아쉽게도 두 번째 자리도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네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은 전반적으로 맞는데 여러 가지 좀 손절호가를 좀 짧게 잡아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방 움직임이 손절호가 건들면서 바로 네. 매수로서 전환될 줄 알았는데 또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렇죠? 네. 저희 진입했던 손절호가만 건드리고 또 수익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움직임 지금 대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보면서 흐름 돌파를 하면은 그때 좀 추격적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손절가만 찍고 급락을 하는 모습, 매도 방향 정확히 맞았는데요. 아쉽네요. 이럴 때 보면 좀 손절가를 좀 길게 늘리고 가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참 좀 안정적인 누적 수익을 위해서는 확실히 리스크 관리를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항생 대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초가 위주가 아닌 그 이유를 좀 참고를 하셔서 다른 것들을 더 참고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수익을 봤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 좀 전략을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큰 틀은 변함없지만 네, 수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떠신가요? 오늘 두 번의 리스크 관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두 번 리스크 관리했습니다. 네. 어제 세 번 리스크 관리했죠. 어제 세 번 리스크 관리했는데 결국엔 누적 수익으로 누적 수익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시장 대응 끝까지 해봐야지 아는 거고요. 일단은 매도로서 저는 진작에 매도로서 움직임 봤는데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손절가 건드리고 나서 떨어져서 좀 아쉽고요. 네. 지금 완전히 갭 상승에 대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매도 진입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로서 많이 떨어지네요. 5위라인 때 건들면서 하방세가 상방세가 네. 나올 줄 알았는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서 이제야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걸로 현재 확인되네요. 네. 반대로 움직이네요. 나스닥은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항생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도 추세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대표님, 자, 네. 나스닥과 오늘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항생이. 아무래도 항생 자체가 갭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과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좀 반대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좀 참고를 덜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니요. 그래도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네. 흐름이 또 강하게 나오면 또 같이 움직이거든요. 글로벌 증시는 항상 같이 봐주시고 내주는 자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좀 멘탈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네. 움직임의 조정을 갑자기 크게 받았다가 또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이거 두 계약으로 반등 움직임 받으면은 바로 매도로 대응하는 것도 좋거든요. 네. 30388에서 세 계약으로 잡죠. 30388에서 매도로 잡고요. 추가 진입 또 보겠습니다. 항생 30388에서 매도 잡고요. 추가 진입 보면서 흔들리는 구간 좀 버텨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3388에서 세 계약으로 매도 대응 다시 한번 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진입 자리에서 진짜 아쉽게 손절가 찍고 바로 매도 추세 강하게 나와서 너무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세 번째 대응은 또 매도로 저희 방향성 맞추면서 또 큰 수익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두 번 정도 내셔서 하셨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자리는 좀 버티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손절 효과가 커지면 매수로서 강하게 슈팅 자리로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손실 나오기 전에 5위 자리까지 봤었는데 아쉽게도 5 라인에서 떨어졌죠. 그렇죠? 네. 이번 자리에서 좀 넉넉하게 추가 진입도 보면서 대응을 할 생각이 있고요. 3388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매도로 대응 진입 자리 잡아주시고 하방세로서 물론 조정을 받으면은 3400 한 38 정도에서 추가 진입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체결되는 거를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진입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388. 자, 매도 계약을 하셨는데요. 자, 국내 선물과 나스닥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좀 모양이 비슷해졌는지, 국내 선물은 지금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6,889자리에서 오히려 돌파를 하고 와서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네. 그래도 글로벌 증시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상승은 물론 떨어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은, 네. 어느 정도, 나스닥에 대해서의 양봉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진입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서 움직임밖에 안 보여요. 네. 거의 움직임이 거의 멈췄거든요. 그렇죠. 3만 10자리 정도에 있는데 매수로서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309.65 라인 호가 65 라인에서의 무너지는 움직임 보이면 하방세로서 강하게 떨어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은 30965 라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선물, 그 나스닥까지 살펴봤습니다. 나스닥은 쭉 계속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항생은 지금 매도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대응 자리로 3388에서 매도 대응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자리가 지금 아직은 안 오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입자리는 3388자리까지 잡았는데요. 네. 못 오고 내려가죠. 아, 이거 네, 일단 취소할게요. 내려가네요. 네. 네, 취소하고요. 자, 진입자리 어차피 또 잡을 겁니다. 잡을 거기 때문에, 일단 갭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복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렇죠? 네. 무너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매도로서 진입자리 다시 한번 대응을 할 겁니다. 네, 자, 3388에서 매도 대응하는 거는 취소하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대응 자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70자리. 어제도 손저로가를 딱 거의 손저로가만 딱 건드리고 흐름이 나온 경우들이 있었어가지고, 네. 오늘도 좀 두 번째 진입자리가 좀 아쉽고, 결국엔 좋은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도 지금 또 계속 기회가 나스닥이 좀 오겠죠. 걸려요. 네. 매도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나스닥이 좀 걸리거든요. 네. 나스닥이 좀 반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에서 지금, 저희 항생도 이제 매수 추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항생, 나스닥 같이 이제 방향성 간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너무 매도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매도로만 너무 보면 안 되고, 매도로서 움직임이 그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현재. 매도로서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3340자리. 지금, 꼬리 만들면서 부딪힌 구간인데, 3340자리, 그리고 3302호자리, 이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고 나서 대응을 하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다시 또 매도 추세 갔다가, 아직까지 방향 모르겠네요.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변동성 심한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오히려 또 매수로 보이거든요. 네. 제가 근데 전체적으로 네. 움직임이 하방세로 밀리긴 했어요. 그렇죠? 네네. 3350에서 저항선이 혹시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3350짜리. 3350짜리는 저항선 없고요. 네. 그 이상으로 돌파하면 매수로서 확실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 오히려 양봉으로 나온 구간 때문에 조정받고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나스닥은 6889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거 대응하겠습니다. 네네. 자, 3308에서요. 네. 매수로 대응할게요. 매수. 3308에서 지금 저점에서 바로 매수로 대응하면서 가져가겠습니다. 포지션. 네. 청산자리는 한참 남았어요. 이거. 청산자리 한참 남았고요. 조정받고 떨어지면은 일단은 손저로가는 많이는 못 줄 것 같아요. 네. 매도로 움직임 나오는 자리인데, 역으로 반등 움직임 기대하고 매수로서 진입한, 저점에 대해서의 매수로서 진입한 자리이기 때문에, 손저로가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되고요. 내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손저로가를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고, 26개로 잡고, 3282거든요? 자, 3280. 3308에서 매수로 대응해서 지금 체결이 된 거겠죠? 체결이 돼서 청산 자리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손저로가는 26개로 잡을게요. 추가 진입 안 하고요. 네. 이거는 매수로 수준치에 잡았기 때문에 26개로 3282자리로 잡고요. 네. 그리고 저점 라인 무너지면은 26개로 내주도록 하고, 그 전에서 반등 움직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길게, 손저로가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는 좀 청산효과를 좀 길게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산효과는 제가 바로 잡지 않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라인 좀 최대한 3300 라인 버티면서 양봉으로 나오는 움직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끝나자마자 양봉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308에서 저희 매수로 해서 체결이 됐고, 손주로가는 26틱, 청산 자리는 좀 길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어서 저희도 차트 보면서 지금 나스닥과 같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상방 추세 나오고 있는데, 한번 쭉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로서 움직임이, 그러니까 매도로서 움직임이 원회장으로 쭉 나올 거라면 저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에 대해서의 회복을 하고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이 현재 6,889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양봉 움직임이 좀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버티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33,300 라인대를 벗어나면 충분히 매수로서 움직임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청산 자리는 33,368에다가 일단은 33,368에다가 잡아놓고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산 자리도 좀 길게 잡아 넣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저 33,368자리예요. 네. 양봉으로서 더 움직임이 나오는 거를 기대해보도록 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서 내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네. 찾아오는 형식으로 청산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산 직전 64까지 갔었는데요. 자, 힘을 받고, 자, 33,350에서 좀 그 전후로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시 받쳐서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요? 여기서 조정받으면 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68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네, 청산 올라오면서 됐네요. 다시 찾아오면서 68에서 거의 한 60틱 정도 수익권 가져갑니다. 네, 자, 리스크 관리 들어선 거를 딱 한 번으로 싹 만회를 했죠. 그래서 60틱으로 지금 됐는데, 자, 어차피 청산 자리. 시장 대응은요. 네. 두 번 내줬다고 한다고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죠. 오늘 저 한 10번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네. 거의 한 10번 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제 3번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7번 더 남았죠. 네. 계속적으로 움직임 보이는 자리마다 제가 좀 공격적으로 진입하면서 3월 초에 수익을 좀 크게 좀 쫙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일단 수익 청산 68자리에서 빠져나왔고요. 네. 그래서 잘 빠져나왔죠 지금. 잘 빠져나왔고 움직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33,308에서 매수 대응해서요. 청산은 33,368, 60틱의 수익으로 자, 대응 마무리 하셨습니다. 자, 오늘 10번 정도 도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방송 중에 3, 4번 이상,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3월 들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하시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집중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 대응 자리 혹시 있나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응을 네. 많이 하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그러네요. 보통적으로 제가 네. 한 번 정도 진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에서 많으면 2번 했는데 두세 번, 3번 이상의 대응을 해버리니까 방송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대응은요. 33,300대에서 다시 한번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 68자리 청산 굉장히 잘했죠. 그렇죠. 네. 68 빠지고 나서 지금 33,300대까지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관망세를 가져야 되고요. 33,300대까지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매수 대응도 유효합니다. 네. 근데 매도로서 볼 거면은 33,400대에서의 매도 대응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3450대가 최고점인데 최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완전히 매수로서 돌파하고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전고점에 오늘 최고점을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전까지는 3400대 그리고 현재 저항대 물려있는 전저점이죠. 3300대 안에서의 저항대 안에서의 움직임을 매수 매도에 대해서 잡아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청산한 직후에 또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역시 성경지명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후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무리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 성공리에 잘 맞춰서 기분이 좋은데요. 자,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